저 어젯밤에 네, 당 최고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을 최종 의결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생각과 대책은 어떻습니까? 그, 당헌 당규, 그, 26조 이제 1항에 보면은요, 예.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는 징계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윤리위가 의결을 했는데, 그거를 받아서 최고위가 결정을 갖다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근데 저는 두 가지를 했어요. 26조 1항에 따라 가지고 10일 이내에 재심 청구를 갖다가 할 수 있으니 저는 재심 청구를 사실은 어제 한 상태입니다. 아, 예. 그런데 지금 이 효력을 다투고 있는데 지금 최고위원회가 이걸 결정을 해버린 거니까요. 아, 사실은 이게 참 당헌 당규에 어긋납니다. 이게. 아, 예, 예. 그래서 이게 향후 어떤 만약에 법원으로 가져가면은 최고위원회 결정은 이거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아, 예. 근데 아마 이제 이거를 한밤에 최고위를 열어서 뭐 굳이 만장일치라는 어떤 표현까지를 갖다가 쓴 거 보니까 김대호는 너가 좀 죽어주라. 아마 요런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마 그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상식과 원칙이나 당헌 당규 그런 것들을 그 그런 것들을 잘 접어두고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른바 막말을 했다는 후보를 이렇게 선거일 며칠을 앞두고 제명을 갖다가 해서 뭐 당의 어떤 뭔가 의지를 갖다가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말이 사실은 결코 막말이 아닙니다. 아, 예. 제가 어제 이제 3040 세대에 그 부분은 대해서는 우리 네, 김 네, 후보. 그건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에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사실 원리 원칙으로 따지면 재심 청구로 하면 윤리위가 신속하게 회의를 다시 열어서 네, 해당 당사자를 출석시켜서 충분한 소명을 듣고 네, 그리고 재심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버렸다. 네, 네, 이런 말씀이죠. 하여튼 아니 제가 보기에는 네, 네, 그 부분도 있지만 네, 네, 우리 김 후보께서 얘기하는 장애인이라는 게 네, 네, 법적으로 무슨 뭐 저 1급, 2급, 3급, 6급 뭐 이렇게 법적 장애인이 꼭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나이를 이제 먹게 되고 몸이 노쇠해지면 누구나 다 몸에 한두 군데, 서너 군데는 다 불편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바로 그 점을 제가 짚은 겁니다. 그 점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1, 2, 3, 4, 5, 6급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은 다 장애인이 된다. 결국은 꼭 그 등급을 갖다가 받는 장애인 외에도 예, 노인들이 노화되면은 예, 각종 장애 증상들이 나타난다. 예, 그래서 소수의 어떤 등급받은 장애인만 케어하는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예, 그런 어떤 등급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애 증상이 있는 많은 예.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네네. 토론 내용으로만 보면 제대로 된 언론과 사회라면 네네.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고 네네. 오히려 많은 노인들을 이 고령화 사회를 네. 배려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두절미하고 뭐 노인이 되면 다 장애인이 된다. 아니
그 말 자체도 내가 봤을 때는 틀린 말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틀린 말 응? 아닙니다. 다들 기능이 다 불편해지니까. 아니, 막 최고의 순간에 막 펄펄 뭐 뛰어다니다가 돌아가시는 분은 아니, 거의 없으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 김 후보도 그렇고 언젠가는 다 네, 몸이 다 불편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회가 지금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네. 중요한 거는 통합당의 윤리위원회에서 그걸 문제 삼아서 뭐 이틀째 막말을 했다. 그 구체적 다음에 문제점이 윤리위는 하나가 그렇게 있고요. 됐고, 네네. 제가 동영상에서 제시한 것처럼 저의 주장은 황교안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것을 최종 의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오히려 해결책은 황교안 대표가 우리 김대호 후보의 손을 잡고 네네.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네. 김 후보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네. 그리고 이제 3040 세대에 대한 발언은 진정한 취지는 이거였지만 표현이 좀 거칠었다. 예? 네네. 그 적절한 것을 적절하지 못했다 표현이, 그거는 우리 김 후보도 시인하고 사과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사과를 정식으로 다시 하게 하고, 네네. 노인 폄하 발언은 폄하가 아니라 공경 발언이다 오히려. 네네. 이렇게 황 대표가 나서서 네네. 처분하고 변호하고 해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 네, 황 대표의 리더십도 살아나고 네, 저도 살아나고 우리 미래통합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도 좀 더 높아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 좌파 정권에서 제시하는 그 야만적인 막말 프레임에, 네네. 동지를 쉽게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것을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해버리면 네. 이 김 후보가 얘기한 취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노년층 유권자들이 통합당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층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저는 그 저는 유구 타 사람은 생로병사하는 과정에서 또는 선천성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갖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수명은 길어졌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은. 음,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예, 시설을. 예. 좀 이게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 그리고 네. 기회가 됐으니까 3040 세대들에게도 발언의 취지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일단은요, 그 전에 좋습니다. 제가 그, 이른바 이제 586 운동권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586 운동권이 아마 그 전 세대 중에서 예. 가장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적으로 봤던 세대입니다. 그 아, 운동권 예. 세대. 네, 우리 김 소장이 82학번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 한쪽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라고 봤던 거고요. 예, 그게 이른바 NL입니다. 예, 또는 뭐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 사회로 이렇게 봤어요. 이게 음, 이른바 PD예요. 예, 이렇게 가장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봤는데 음. 또 그 가장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아, 돌아보니 예, 당군 이래 가장 많은 기회를 갖다가 누렸던 세대가 저희 세대입니다. 아, 예, 아니 그런데 자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아버지 세대들하고 싸웠고 아버지 세대를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세대들은 평균 학력이 중졸 고졸인데 예, 저희들은 대학에 들어왔잖아요. 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희가 지식인이라 생각했고 아버지보다 더 똑똑하다 생각했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생각입니까, 이게? 좀 그에 대한 저는 어떤 이 성찰이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 386의 사상혁명을 비롯해가지고 참 많은 책들을 갖다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네네. 우리 김 소장 얘기는 김 소장을 포함한 386들이 저지른 실수를 네네. 지금의 3040 세대들이 저지르고 있다라는 충고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데 누렸는데 예. 그때 그 시대착오적인 철학과 가치, 세계관과 역사관을 예. 이게 사실은 허구 내지는 지극히 부실하다는 것을 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깨달았어요. 예. 특히 어떤 그 글로벌 기업에서 일을 해봤던 사람, 예. 뭔가 또 작은 중소기업이라도 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고용을 해보거나 뭔가 생산해봤던 사람들은 다 절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을 지배하는 586 운동권들은 예. 그 과거의 시대착오적인 철학과 가치를 거의 그대로 견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김 소장, 그 네네. 3040에 대한 얘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예, 설명해 그런데 왜 주세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지금 그 시대착오적인 586들이 그 사고가 뭐냐면은 노동권 강화를 진보요 개혁으로 생각하고요. 예. 재산권에 대한 어떤 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과의 어떤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굉장히 우리가 뭐 어떤 종속적 관계로 예. 규정하고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낭만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자, 예. 그러면서 지금 시대착오적인 586의 어떤 철학과 가치가 304대 그 끊임없이 그 기득권의 어떤 그 성벽을 더 높이고 더 튼튼하게 만들고 올라오는 사다리를 갖다 계속 절단해 왔거든요. 예.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친일, 독재, 수구, 보수, 냉정, 기득권, 신자유주의, 재벌 이것 때문 그다음 미일 외세 뭐 아니, 이런 것 그런데, 때문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 소장, 그런데 네네. 그거와 김 소장이 지적한 3040 세대들이 어떤 그 대한민국 발전의 원인과 동력을 제대로 모르고 어떤 이 무지와 착각 속에 있다라는 부분에 관한 그러니까 예, 그 바로 그 점인데요. 예, 근거와 이유를 좀 말씀해 바로 달라요. 이제 바로 이제 거기서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시대착오적인 586의 철학 가치의 최대 피해자입니다, 사실은. 음. 우리 지금 2030, 40 예, 세대가.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모든 문제는 수구, 보수, 냉전, 기득권, 친일, 독재 탓이야라고 하는 음. 그러한 세계관과 역사관을 추종을 갖다가 하면서 가장 어떤 자기들에 대한 그 3040 세대에 대한 가해자를 오히려 그 우군으로 생각을 갖다가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범했던 오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발전의 어떤 구조와 동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컨대 뭐 한미 동맹의 문제, 그 다음에 한일 관계 문제, 그 다음에 친기업, 그 다음에 그 실력주의, 뭐 이제 그 작은 정부 등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발전의 어떤 동력과 구조인데 이 부분을 저희도 처음에 부정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깨달았어요. 근데 저는 3040 세대가 여전히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우리 발전 동력과 구조에 대해 가지고 시대착오적 586들처럼 잘 모르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잘 알겠습니다.